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근본 없는 사람 같고 수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려다 오히려 괴로워했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통쾌했던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 모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사고하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를 잘 알아요. 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로 취업해서 왔습니다. 신랑과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 줄 전혀 몰랐네요. 알았다고 해도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 것을 자꾸 말하면서 비꼬더라고요. 문화가 다르니 어쩌니, 학벌 차이로 남편을 기죽이는 며느리라느니, 이런 것은 기본이고, 시어머니와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시어머니는 갑자기, 얘 좀 봐라. 얘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생각이 아주 이상해. 이러시는데 의견 충돌이 있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대화 중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하고 그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 정서를 모르니 어른 말에 저렇게 토를 단다고 근본 없이 잘한 것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해주곤 해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신랑이 제 편을 들어서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그게 또 기분이 나빠서 저에게 또 기분 나쁜 소리를 하셨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제가 귀한 막내 아들을 꼬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말 참 듣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귀하고 잘났는데 못난 여자애가 귀한 아들을 꼬셔서 데리고 산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으니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참 유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 하셨는데요.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방문한 날 시어머니는 저만 찬밥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찬밥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고 뜨거운 밥은 뜨거워서 찬밥을 더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찬밥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저를 기분 상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기분 나쁜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나만 째째한 사람 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댁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밥 먹을 시간 좀 전에 신랑이 제 밥을 퍼놓았어요. 밥이 식고 나서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죠. 근데 이 밥을 시어머니는 몰래 다시 밥통에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뜨거운 밥을 잘 못 먹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신랑에게 밥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밥 먹고 있는 남편한테 밥을 시켜달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신랑은 밥을 시키는 중이었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꾸도 하지 않고 제 밥을 시켜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왜 밥을 시켜달라 하냐고 성질을 부리길래 제가 그럼 어머니가 밥 다시 밥통에 넣으셨으니까 어머니가 시켜주세요. 했더니 아버님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감자탕을 끓였는데 제 거에는 고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신랑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나 보다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구운 고기는 좋아하는데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거든요. 생각 없이 잘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제 눈치를 살피시더니 넌 고기 없이도 잘 먹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젖은 고기 안 먹는 거 이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저 원래 감자탕 먹을 때 우거지랑 깻잎만 먹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시어머니 당황하시고 표정 안 좋아지시는 것을 보고 알았죠.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 거에는 고기를 안 넣으셨다는 거.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더 기분 나빠하시니까 그런대로 통쾌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신우 생일이라고 시댁에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듯이 저에게 과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방에 가서 참외랑 토마토를 준비해서 거실로 다시 나왔더니 이미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신우 아이들 접시에 케이크 두 조각씩 올려주고 많이 먹으라고 하며 웃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과일 먹으면서 신우랑 하하호호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이걸 어쩌니? 얘네들이 케이크를 좋아해서 많이 먹으라고 다 줬어. 근데 신랑이 땡땡이 원래 빵 안 먹어 라고 말하는데 시어머니의 세상 잃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신우 큰아이가 할머니 이거 남겨도 돼요? 하니까 시어머니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는 저 케이크 못 먹게 하려고 애들한테 두 조각씩 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빵을 안 먹는데 어쩌죠? 하고 나서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돌아와서나 입맛 참 유별나다고 욕을 먹기도 했는데 입맛 유별난 걸로 덕을 볼 줄 몰랐다고 말하고 시어머니 빤히 쳐다보면서 웃어드렸습니다. 이런 통쾌한 일들도 있었지만 저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나 혼자 있다고 시댁에서 예쁨 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내 했던 며느리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인드는 이런 식이니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기분 나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몇 년간 참고 살다가 지금은 할 말 딱딱하고 살기는 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시댁 식구들 다 함께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가 세시고 말은 혼자 다 하시는 시어머니가 미국에 가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버님과 신혼의 가족은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 하면서 신나게 놀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통역을 부탁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자존심인지 신우 아이들은 제가 통역을 해주는 과정에 자기들도 배운 영어 써먹어 본다고 몇 마디씩 하면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귀한 며느리 덕분에 미국을 다 와서 호강한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참 뾰루퉁한 표정이었어요. 신우 아이들이 시어머니께 할머니, 외숙모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도 해요. 했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신우가 저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표정 안 좋으시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같이 오니까 외국에서도 편하시죠? 했더니 아무 말 못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신우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신우와는 그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신우가 아이들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고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이없게도 저희 부모님 있는 곳으로 신우 아이들을 보내는 게 어떻냐고 자꾸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국 정서를 모르고 미국 살다 와서 근본 없는 행동을 한다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린애들 홈스테이 해줄 만큼 한가한 분들 아니라고요. 만약 해준다 하더라도 홈스테이 비용이 한 달에 몇백씩 들 텐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들한테 하는 것보단 싸게 들겠지.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더군요. 암튼 우리 부모님은 시간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아이들 외국 나가서 한국 정서도 모르고 근본도 없는 아이들로 만들려고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며느리한테 먹을 걸로 심술 부리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어머님이 저는 근본 없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형님과 신랑이 바르게 자라기는 했지만요. 정말 나도 이제는 못 참겠다. 사고 한번 치자는 생각으로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는 행동을 멈추셨어요. 가끔은 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못된 말과 행동이 보이기는 하지만요. 가끔은 참고 넘기기도 하지만 저도 할 말 다 하고 시어머니가 이상 행동을 하시면 지적도 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버님과 신우 덕분이죠. 남편은 별 신경 안 쓰는데 아버님과 형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항상 신경 써주시고 본인 엄마 못된 거 아는데 잘 참아 넘겨줘서 고맙다고 신우가 가끔 말해요. 시어머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길래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먹을 것으로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는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와 얘기하다가 아버님이 돈도 잘 버시고 넉넉하게 사시는데 저한테 먹는 걸로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이유를 모르겠다고, 솔직히 어머님 행동 봤을 때 상당히 수준 낮아 보이고 예의를 못 배운 분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내가 안 먹는 음식들이라 내가 기분 나쁠 것은 없었지만 친정 식구들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만큼 변한 것에 만족하고 살려고요. 그만큼 신랑이 좋고 아버님과 형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쓰니님이 참 긍정적인 분인 것 같네요. 친정 식구들이 멀리 살아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텐데 밝게 사시는 모습 참 멋지십니다. 할 말 다 하시는 멋진 며느님이 되셨네요.